자, 풀어볼게요. 자, 가의 관점에서 나에 나타난 상황을 해석하고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 다의 디귿이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자, A의 질문에 답하는 글을 쓰시오. 자, 1200자하고 90분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시문 가부터 해서 천천히 읽어보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가의 확증편향은 기존에 형성된 사고나 가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들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을 뜻하는 말로써 정보의 선택과 배제만이 아니라 정보의 해석, 그죠? 해석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아울러 지칭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확증 편향은 외부에서 입력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자,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취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걸러냄으로써 개인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일을 지지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이 타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지적 유능감이나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산물로 설명되기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쭉 읽었는데요. 보충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 확증 평량 그냥 읽으면은 저절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고 체크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은 이런 구조로 그죠?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보 그죠? 정보를 선택, 배제 그리고 해석에서 자신의 기존의 그죠? 신념, 사고나 가치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 배제, 해석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죠? 요런 어떤 지적 유능감이나 자존감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은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정확성이나 객관성. 자,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부작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 인간의 본성에 가까움으로 본성이에요, 본성.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성이기도 하고 그죠? 요런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심리적 산물 요런 것들이 그죠? 막을 수 없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합리화하는 존재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책 담당자나 치안 담당자, 학자, 법관 등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들 전문가들의 확증 편향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부를 뿐만 아니라 개인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단은 첫 번째는 그냥 확증 편향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사회적인 이렇게 나눠서 그죠? 특히나 이제 전문가일 경우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번에 이제 확증 편향은 인간 개개인을 넘어서 사회 차원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과 이에 따른 영향력의 확산 그리고 이제 SNS의 활성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오늘날에는 확증 편향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문제. 위에서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죠? 요런, 개인의 차원에서 봤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확증 편향을, 그죠?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강요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확증 편향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해도 그대로 인정하고 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인지적인 노력이기도 하고, 인지적인 그리고 위에서 이제 심리적인 요런 어떤 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본성에 가깝다고 하면 거기서 실수 있는 거는 뭐 실수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죠. 요런 확증 편향을 만들어가는 거죠. 조성하는 요런 환경 그죠. 요것들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확증 평양을 완화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 측면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그죠? 각각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제 위에 설명된 거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설명된 걸 잘 정리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는 별 게 없죠. 미디어 발달하고 SNS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 그죠? 시작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건드려 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쭉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시문 나에 있는 내용은 너무 많이 반복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1894년에 반유대주의적 목소리가 아주 기승을 부리던 이런 때였대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여기 위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여기 위에서 나오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그 내리게 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소문과 필적을 근거로 말도 안 되죠, 그죠? 소문과 필적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특히 소문은 객관성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결여되어 있는 요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전문가 중에서 필적, 그죠? 필적에 한 명만,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수용하고, 그 다음에 채택하고, 나머지 한 명은 유대인의 영향력이 큰 은행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택과 배제, 그죠? 요걸로 또 설명이 가능하죠. 정보의 선택과 배제. 요걸로 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죠. 자,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선택과 배제에, 그죠? 기존 신념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객관성이 결여된.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됐는데, 요런 조르주 피카르 중령이라는 사람이 이 누명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벗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사실을 은폐했으며, 자, 군부의 권위 추락, 이런 문제죠.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산물이죠. 그죠? 자존감. 그죠? 어쩌고저쩌고, 그죠? 심리적 산물이다. 자, 이것에 기인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는 격심한 혼란.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큰 피해 되겠죠. 사회적 큰 피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끝까지 설명해 봅시다. 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1906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894년부터 1906년까지 근 20년간에 그죠? 옥에 갇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개인적 피해로 그죠? 개인적 희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카르 중령은 정작 반유대주의적 성향의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피카르 중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념, 그죠? 자기네 신념, 가치관과 맞선 사람이죠. 맞서서 그죠? 검증한 사람,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것을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확증 평양의 키워드들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죠. 적절한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성 결여되어 있는 선택과 배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쉽게 수긍하지 않죠. 자존감, 그죠? 심리적인 그죠? 이런 반응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피해가 큰 것과 동시에 그죠? 개인적 희생이 큰 것과 동시에 사회적 피해도 크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의 확증 평양은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이들이 다 이제 재판, 그죠? 법정이라는 거 사실 자체가 사실은 전문가죠, 전문가. 사회 전체적으로 그죠?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너무나도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문 나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다가 문제예요. 다가 매우 문제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화담 선생이 외출을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글도 많이 등장해요. 다른 기출문제에서.
자, 사연을 물으니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어려서 눈이 멀어 20회를 살았는데 오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만물이 뚜렷해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장님이었는데 그죠? 자,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골목은 갈림길이 많고 대문은 비슷비슷해서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없더라는 것이다. 자, 이에 화담 선생이 그렇다면 다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내 집을 찾을 수 있을 게다 라고 말했고 그 사람 눈을 감고 집에 찾아갔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가를 한번 보세요. 가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설명했는데 이건 설명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아마 여기 이제 대입시키라고 출제 의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사전에 그죠? 글을 읽기도 전에도 감을 잡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인 차원에서 확진 편향을 그죠? 만들어주는 그죠? 조장하는 그죠?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림길이 많고 눈은 비슷비슷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죠? 정보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는 그죠?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SNS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담 선생이 이런 눈을 감아라 이런 것들 뭐 SNS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을 감고 집을 찾아갔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저기 이제 확진 편향에 빠진 사람은 이제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실수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르주 피카로 중령은 여기에 맞서서 확진 편향을 그죠?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둘 다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확진 편향에 당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드려서 바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면은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어떤 자세를 그죠 다시 찾아서 그죠 그런 태도로 집을 잘 찾아갔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죠 극복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자, 빛깔과 형상이 뒤집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작용하여 망상을 일으킨 것이라면서, 이게 바로 이제 미디어 SNS가 가져오는, 그죠? 그런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인데, 지팡이를 두드려 발걸음을 믿는 것이, 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걸 긍정적인 태도, 그죠?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화담 선생이 눈을 다시 감으라고 해서 이 사람 눈을 감고 간 거잖아요. 이게 적극적인 태도인가? 아니죠, 그죠? 적극적인 태도 아니죠, 그죠? 수용하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죠. 이걸 우리가 권장할 만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드려 바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면은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배제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혼란을 주는 정보라고 해서 이걸 다 배제한다는 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보를 잘 추려가지고,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잘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 주어진 정보를 다 우리가 배제한다는 거, 그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미디어와 SNS 시대에, 그죠? 요거 정보 다 배제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안 보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의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을지. 자, 우선은 정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가에서 기억은 우선 나쁜 사람이에요. 우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확진 편향에 빠진 사람은 우선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조르주 피카로 중령은 완전 정반대, 그죠? 정반대인 사람이죠. 자기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잘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드러내서, 누명을 벗겨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대학 측의 발표 자료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과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판단해 보건데 부정적인 해석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미디어와 SNS 이런 수용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비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완전히 배제한 거 이것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찾아간 것은 결코 우리가 좋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선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의 관점에서 나에 나타난 상황을 해석해달라 그랬는데 해석 다 해줬죠. 지금 여기 있는 주변에 써 있는 이런 빨간 글씨들 전부 다 해석이 된 겁니다.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그죠? 여러분의 답안에 차곡차곡 담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 나의 디귿이 정보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를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가의 기억은 어땠습니까? 정보를 왜곡해서,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죠? 확증 편향에 빠져서, 받아들이고, 나의 니은은, 그죠? 잘 검토해가지고, 그죠? 자신의 신념에도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정보를 잘, 그죠? 해석해서, 그죠? 객관적으로 선택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나의 디귿은 정보를 아예 배제해버렸어요. 그죠? 정보를 아예 배제한 그런 태도.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기억 니은 디귿의 어떤 디귿의 비교가 비교적 이제 논리적인 수준에서 비슷한, 그죠? 대등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긍정을 해버리면요, 긍정을 해버리면 요것도 긍정이고 요건 부정이고 해서 짝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부정, 긍정, 여기서는 뭐랄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죠? 요거는 신념, 그죠? 신념조차도 없다. 뭐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그 답을 쓰는데, 그죠? 좀 더 이걸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좀 어울린다, 그죠? 문제답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A의 질문에 답하는 글을 쓰시오 그러면은 A의 질문에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 본성이라는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심리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지연시키면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자. 신속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신중히 하자. 이렇게 반대말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산물인데 지적 유능감이나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어떤 자신의 신념을, 아이고 왜 이렇게 쓰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반성하는, 그죠? 반성해보고, 그죠? 이런 어떤 뭐랄까, 뭐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한 자세로, 그죠? 겸손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함이죠. 유연함이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써준다면, 그죠? 뭐 객관성 이런 것도 다, 그죠? 중시하자 뭐 이런 거 써준다면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차원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자, 미디어 발달과 SNS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한 거죠. 요거 미디어 발달과 SNS 활성화, 뭐 이거 배제하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사회니까 제도 딸려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요런 어떤 뭐랄까 다양한 의견, 그죠? 다양한 의견, 그죠? 다양한 의견 수용, 그죠? 수용할 수 있도록, 그죠?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표현의 자유, 그죠? 표현의 자유, 다양한 자유, 요런 내용들 외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SNS나 미디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죠? 뭐 우리가 뭐 굳이 쓴다 그러면 요즘에 시사적인 문제를 건드려 보면서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왜 수가 나오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 그죠?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그죠?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끝났어요. 답안을 보시면요, 이제 학생의 답안을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글씨체로 쓰고 있는데, 뭐 글씨 잘 쓴다고 해서 좀 더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글씨가 뭐라고 해야 되죠? 가독성은 높아야 돼요. 굉장히 가독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체크해 놓은 것은 그거죠? 자, 지팡이를 믿고 발걸음을 신뢰하여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디어와 연결지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의 혼란 상황 속에서도, 그죠? 좋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외의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또 다른 발표자로 가이드북에서는 또, 자, 이렇게 쓰고 있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주체적 판단은 결여한 채 기존의 지각 사고 체계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를 보인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그죠? 답안들을 둘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출 의도가 확실하게 이게 맞고요. 이게 맞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걸 못 썼다는 거죠. 못 썼으니까 이거는 학생의 답안일지 아닐지는 합격자 우수 답안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좀 의심이 되고요. 의심이 되고 뭐 이렇게 학생이 아닌데 학생 답안이라고 이렇게 이게 진짜 학생 답안은 맞겠죠, 그죠? 저게 학생 답안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 모르는데 자꾸 음모론 펼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다 칩시다. 자, 그래서 기출 의도는 우리가 이제 방금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 기출 의도가 맞고요. 실제로 해설을 보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써도 실제로는 합격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상위권 답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볼 가치가 없을 만큼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방금 얘기한 내용들 선생님이 방금 체크해야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못 미치는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답안으로 쓰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합격자 답안보다 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위에서 설명한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 이제 최선의 답안이었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지만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그 한양대 수준이 그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죠?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23년도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이 정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